안녕하세요. 홍씨의 퇴근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와! 저는 오늘 연식 변경된 202 K5를 타고 언제나 그랬듯 퇴근하고 있는 중입니다. 요즘 날씨가 더워서 촬영을 끝나고 오면은 좀 많이 지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제 영상을 보면서 지치지 말고 좀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K5 벌써 3세대를 거쳐서 연식 변경까지 되고 아마 내년에 페이스리프트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지금 이 K5의 3세대 디자인이 진짜 정말 잘 나왔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줍지 않은 변화를 시도할 바에는 그냥 내비두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뭐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은 어떻게 변할지는 아무도 모르죠. 연식 변경된 K5는 사실 옵션의 변화만 아주 살짝 있고 디자인의 차이는 하이브리드 모델을 제외하고는 없습니다.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차량은 LPI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가스차죠. 그래서 뭐 디자인적인 변화가 없어요. 뭐 굳이 바뀐 걸 찾자면은 제가 본편에도 말했듯이 여기 엠블럼, 신형 엠블럼 정도인데요. 뭐 기존에 뭐 실내 디자인도 워낙 출중했으니까 뭐 안 바꿔줬다고 해서 그게 뭐 불만 요소가 되고 그러진 않는 것 같습니다. 가스차를 정말 오랜만에 타보는 것 같아요. 뭔가 저는 약간 옛날 사람이라서 그런지 가스차 하면은 뭔가 이런 휘발유나 디젤차에 비해서 힘이 뭔가 부족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또 이제 가스차가 일반적인 기름차에 비해서 연비가 조금 덜 나옵니다. 실제적으로도 일반적인 휘발유 기준으로 K5 공입연비가 11, 12 정도 나오는데 가스는 10이 안 나와요. 한 9.8 이 정도 나오기 때문에 가스차가 연비도 안 좋은데 굳이 타고 다녀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유류비가 저렴하죠. 지금 현재 기준으로 기름값이 많이 내렸다고 하긴 하지만 아직까지 제가 봤을 때 휘발유 기준으로 지금 1,900원대입니다. 그리고 디젤은 지금 전쟁 그런 것 때문에 디젤 가격이 요즘은 조금 더 비싸요. 한 10원에서 20원 정도 리터당. 그래서 아직까지는 기름값이 1,900원대이기 때문에 이 가스비가 저렴하게 느껴지는 거죠. 상대적으로 가스비도 뭐 옛날에 비해서 많이 올랐다고 하긴 하는데 뭐 기름값만 하겠습니까? 그래서 주행거리가 좀 많지 않다면은 가스차도 나쁘지 않은 선택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사람은, 저는 사실 뭐 맨날 시승차를 타다 보니까 정작 제 본차는 잘 안 타거든요. 그래서 연간 주행거리가 한 6, 7천? 그거밖에 안 돼가지고 가스차 타도 나쁘지 않을 것 같기도 해요. 요즘 가스차들은 정말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정말 잘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힘도 부족하지 않아요. 옛날 차들이야 좀 이 방식이 좀 약간 옛날 방식으로 만들다 보니까 뭐 힘이 부족하고 그런 게 있었는데, 요즘 차들은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냥 뭐 기름차인 것처럼 똑같이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수치상으로 분석을 하면은 기름차보다는 살짝 출력이 부족하긴 하죠. 근데 뭐 이게 체감으로 많이 느껴지는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적어도 혼자 내지 둘이 타고 다니신다면은 체감이 크게 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중형 세단 하면은 이제 패밀리카로도 많이 사용을 하시기 때문에 4인 가족이 다 탔을 때에는 조금 이제 고속 영역에서는 살짝 부족하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추월할 때 팍팍 치고 나갈 때 약간 내가 생각했던 포인트보다 약간 반박자 좀 느리게 움직인다거나 그 정도이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K5는 파워트레인 라인업이 2.0 가솔린과 1.6 터보, 그리고 하이브리드, 그리고 2.0 LPI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앞에 사고가 크게 났네요.
아무튼 2.0 가솔린, 1.6 가솔린 터보, 2.0 LPI, 하이브리드 이렇게 4가지 파워트레인이 있는데 저는 1.6 터보 빼고는 K5를 다 타봤어요. 근데 1.6 터보 달린 모델은 이 렌트로 잘 안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가격이 거의 100만 원 정도 비싸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렌트 돌릴 건데 출력 좋은 엔진이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렌터카로 접하기에 1.6 터보는 참 찾기가 힘든 듯 합니다. 아무튼 뭐 2.0 LPI도 좋은 것 같아요. 진짜 가격 차이로 봤을 때 얼마 차이가 안 나거든요. 한 2~30만 원 밖에 차이가 안 나요. 2.0 가솔린이랑. 그리고 좋은 점이 이 LPI 모델을 제외하고는 트렌디, 프레스티지, 노블레스, 시그니처 이렇게 4가지 트림으로 운영이 되는데 유독 이 LPI 가스차만 3가지 트림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트렌드 트림, 그러니까 가장 기본 트림이 삭제가 되고 프레스티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프레스티지, 노블레스, 시그니처 이렇게 3가지 트림으로 운영이 돼요. 그래서 기본 트림, 그냥 깡통만 사더라도 그냥 이렇게 넣어주는 편의 옵션들이 정말 많습니다. 지금 이 차량은 프레스티지 트림에서 넣을 수 있는 거 다 넣은 차량이에요. 뭐 드라이브 와이즈 넣었고 스마트 크루즈 넣었고요. 그리고 10.25인치 내비 모니터 넣었고 또 여기 지금 이 파노라마 이게 보일지 모르겠는데 썬루프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장 컬러 화이트 펄. 아 근데 언제부턴가 이 국산차들이 화이트 바디를 선택할 때 추가금을 받아요. 근데 애매한 게 다 8만 원이다? 되게 애매하지 않아요? 아니 물론 뭐 색깔 있는 게 예쁘긴 하지만 이제 되팔았을 때 감가가 가장 적은 컬러가 아무래도 화이트 바디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나중을 생각해서 좀 나의 욕구를 꾹꾹 눌러가며 화이트 바디를 선택을 많이 하는데 추가금이 발생돼요. 근데 큰 금액도 아니야. 뭔가 8만 원. 정말 애매하게 책정을 해놨어요. 아, 참 되게 이 제조사 입장에선 머리를 잘 쓴 것 같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서운한 것 같습니다. 약간 삥 뜯기는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 아무튼 이 차량은 2.0 LPI에 넣을 수 있는 옵션을 다 넣어서 총액이 3,100만 원 정도입니다. 기본 트림 그냥 사게 되면 한 2,700 정도인데 사실 파노라마 썬루프까지는 이해를 해줄 수 있는데 모니터 없이 그냥 오디오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 드와 이런 것도 없으면 드라이브 와이즈도 없으면은 조금 이 실내 구성이 심심할 수 있겠다 싶기도 해요. 역시 옵션은 적당히 넣는 게 꾸준히 타고 다닐 때의 만족감이 높습니다. 차는 뭐 성능빨도 있지만 옵션빨도 큰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202 아반떼가 출시가 되면서 이제 소나타랑 비교를 많이 했었는데 그 소나타랑 또 이제 K5랑 비교를 해보면은 사실 가격 면에서는 소나타가 조금 더 낫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 차는 옵션을 넣었으니까 깡통인데도 이 정도인 거지 옵션을 안 넣으면은 이 만족감이 안 나올 것 같거든요. 근데 소나타는 이 3세대 K5에 비해서 한 1년 정도 빨리 출시가 됐었기도 하고 또 이제 좀 약간 오래됐잖아요. 아직 페이스리프트가 안 됐기 때문에 19년도이나 제가 9012 3년 동안 계속 같은 모델로 출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패키징이 진짜 좋다고 느껴져요. 기존 처음에 이 DM8 소나타가 나왔을 때 좀 탈만한 옵션을 넣으려면은 가격이 너무 비싸져가지고 아 소나타 이 돈 주고 살 바에는 그랜저가 낫겠는데 계속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요즘 소나타는 또 그냥 깡통만 사더라도 편의 옵션이 정말 많이 들어가 있어갖고 진짜 살만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K5는 젊은 감성으로 타기엔 굉장히 좋아요. 뭔가 이 똑같은 엔진 미션을 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소나타와는 다른 뭔가 이런 스포티하고 영한 색채감이 있습니다. 실제로도 이렇게 가속 페달을 눌렀을 때 반응이 조금 빠르게 느껴져요. 실제로도 조금 빠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브레이크를 이렇게 잡았을 때에도 뭔가 급하게 담력이 초반에 이렇게 몰려있다 보니까 가고 서고 할 때 빠르게 가고 빠르게 서고 탁탁탁 이걸 할 수 있으니까 뭔가 좀 약간 고성능 차 탄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 감성 마력이 올라간다고 하죠. 그런 포인트들이 많다 보니까 젊은 층에서는 소나타보다는 K5를 선호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저 같아도
디자인은 너무 이제 개인적인 취향이 반영이 된 거니까 디자인 빼고 소나타랑 K5 중에서 어떤 걸 살래? 라고 물어본다면은 성능은 소나타가 조금 더 낫거든요. 뭔가 승차감도 조금 더 나긋나긋하고 뭔가 좀 중후한 중형 세단의 맛이 있는데 또 제가 또 이게 눈이 달려있다 보니까 디자인을 포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디자인까지 같이 보면은 소나타보다는 K5가 조금 더 이제 구매 매력이 더 크다고 느껴져요. 그래서 그 다음 단계 프레스티지 바로 윗단계가 시그니처인데 시그니처만 가도 풀 컬러 LCD 클러스터가 적용이 돼서 굉장히 예쁩니다. 뭐 K8에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근데 사실 이런 아날로그 계기판이 들어가도 나쁘지 않습니다. 저는 이 바늘에 움직이는 맛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조금 좋거든요. 뭔가 아날로그적인 맛, 그런 맛이 좋아서 이 기본 계기판도 좋아합니다. 대신 여기 정가운데에 조그만 클러스터가 나와 있어서 연비 등등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현대기아차에 들어가는 그 조그만 클러스터 그거예요. 별다른 기능은 없습니다. 근데 가스차가 딱 하나 아쉬운 게 트렁크 공간이 일반 기름차에 비해서 조금 좁긴 좁더라고요. 옛날에는 그 택시는 거의 다 이제 주행거리 때문에 LPI 모델이 많은데 안에 가스통을 싣고 다녔지만 현재는 이런 도넛 형태의 가스통이 들어가 있어서 이 공간 손실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반 기름차랑 비교했을 때 이 높이가 조금 높아요. 가스차들은 이 하부 쪽에 가스통이 실려 있으니까. 그래서 좀 큰 짐을 넣을 때는 그러니까 좀 각도를 재서 넣어야 되겠다 싶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짐이 많으신 분들은 가스차가 조금 애매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저는 뭐 짐을 많이 싣고 다니는 편이 아니라서 가스차도 괜찮은 것 같아요. 다음 차 가스차 가볼까요? 그리고 가스차가 참 좋은 게 이 3단계 저공해 자동차로 들어가 있어서 뭐 공영 주차장이라든지 이렇게 뭐 시마다 다르긴 한데 조금씩 할인이 됩니다. 많이 되진 않고요. 이 친환경 자동차 레벨은 크게 3단계가 있습니다. 1단계는 전기차랑 수소차가 있고요. 2단계는 하이브리드, 배터리가 추가된 하이브리드 차량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3단계가 지금처럼 이런 가스차라든지 아니면은 다운사이징 된 그런 차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트레일블레이저, 그거 3기통 다운사이징 된 엔진이니까 그거 타고 다닐 때도 뭐 공영주차장 할인이 좀 많이 되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3단계로 나눠져 있는데 조금이라도 할인되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이런 저공해 자동차 이런 것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들어있는 차이기 때문에 한번 써볼까요? 차간 거리는 총 4단계로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근데 한국인들은 약간 그 빨리빨리 성격이 있어가지고 항상 1단계로 해놓고 다니는 것 같습니다. 뭔가 1단계로 해놔도 그 평소 운전할 때만큼 이 거리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1단계도 사실 멀어요. 차선 보조와 핸들 보조까지 같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직진 도로에서는 이런 스마트 크루즈를 쓰는 게 확실히 편하긴 편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좀 코너라든지 아니면 좀 복잡한 길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서울역 앞. 제가 테슬라 모델 3를 타고 서울역 앞에를 지나갔었는데 차가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요. 거기는 막 차선도 막 겹쳐져 있고 막 크로스 되어 있고 갑자기 직진인데 갑자기 우회전 차선이 있고 막 제가 운전을 거의 10년 가까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서울역 앞에만 가면은 저 길이 왜 이렇게 돼 있지? 라고 막 화가 날 정도로 어려운데 이 자동차, 이 첨단 안전장치들이 많이 적용이 돼 있는 자동차도 이렇게 헷갈려 하더라고요. 하물며 이제 자율주행 이 등급이 높은 테슬라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이런 2단계, 자율주행 2단계가 적용이 된 차량들은 더 버벅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사람이 직접 운전하는 게 좀 더 안전한 것 같아요. 제가 사실 튜닝에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튜닝의 끝은 순정이라고 해서 나는 튜닝 안 거치고 그냥 순정 상태로 탈래 이런 주의의 사람이었는데 제가 저번 주쯤에 이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주최한 이 TS 튜닝카 페스티벌을 갔습니다. BMW 드라이빙 센터 영종도에 있는 그곳에서 했었는데 와 진짜 거기는 진짜 찐
튜닝 매니아 분들만 다 모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튜닝이 엄청 많이 된 차들을 보니까 뭔가 욕심이 나기 시작합니다. 막 되게 멋져 보이는 거예요. 막 배기 막 튜닝하고, 막 엔진룸 까보면은 막 슈퍼차저 들어가 있고, 막 터빈 막 2개씩 들어가 있고, 막 인터쿨러 막, 와, 그리고 그렇게 튜닝을 많이 하니까 배기음이 진짜 남다릅니다. 야, 진짜 람보르기니 뺨치던데요? 실제로 그 행사장에 람보르기니랑 맥라렌이랑 막 뭐 포르쉐 이런 차량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막 뭐 배기 뭐 소리 들려주는 그런 이벤트도 했었는데 크게 다르지 않아요. 이런 터빈이라든지 이런 배기 튜닝이 된 차량들과. 아무래도 좀 튜닝에 진심이신 분들이 튜닝을 하셔서 그런지 그렇게 뭔가 저렴한 소리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K5가 뭐 과학 그러는데 3세대는 그런 색채감이 좀 옅어진 것 같아요. 사실 2세대까지만 하더라도 이 파노라마 선루프에 화이트 바디에 2세대 허화호의 K5는 조심해야 된다, 그런 게 뭔가 국룰처럼 깔려 있는데 3세대는 그런 게 좀 덜하지 않나 싶어요. 확실히 K5가 이런 엑셀 반응감이라든지 브레이크 담력이 막 좀 급하게 세팅이 되어 있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좀 그렇게 운전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뭔가 이렇게 막 빠릿빠릿 이렇게 막 슉슉슉 이렇게 가는 것 같고, 차의 성향에 따라서 운전 스타일도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이러다가 갑자기 뭐 제네시스 뭐 G90 이런 대형 세단을 타면은 또 뭔가 수행 기사처럼 천천히 그냥 너그럽게 그렇게 운전을 하게 되는 것 같고, 이런 K5는 아니면 조금 달리는 차량들 N 이런 거 들어가는 차량들 타면 또 막 갑자기 막 NGS 누르고 막 팝콘 빠바방 풍기면서 막 갑자기 막 핸들 조작 막 휘황찬란하게 하고 차에 따라서 운전 스타일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네요. 제가 친구 만날 일이 잠깐 있어서 이 K5 2022 K5를 타고 친구를 만나러 갔는데, 그 친구는 차를 잘 모르거든요. 면허도 없고 운전을 못하는 친구인데 갑자기 이 차 보자마자 야, 차 왜 이렇게 예뻐? 이러는 거예요. 확실히 조금 젊은 층에게 먹히는 디자인이다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눈에 봤을 때 뭔가 차알못한테도 예쁘다고 생각이 들면은 차다랄들은 더 예쁘게 느껴지거든요. 디테일하게 보니까요. 뭐 공기 저항 개수가 어떻고, 뭐 밸런스가 어떻고, 뭐 휠베이스 이런 것들. 제가 봐도 3세대 K5 디자인은 거의 뭐 베스트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은 사실인데 가스차는 여기 클러스터에 연비 표시가 따로 안 되어 있네요. 따로 거리랑 속도, 시간을 계산해서 내가 알아서 연비를 계산해야 되는 타입입니다. 이런 거는 조금 별론데? 그리고 이게 일반 기름차들은 그냥 가득 넣어서 다닐 수 있잖아요, 연료를. 근데 이런 가스차들은 3톤 미만의 차량들, 이거 3톤 미만이잖아요. 그래서 3톤 미만의 차량들은 100% 가스 충전을 못 합니다. 80%에서 85%까지 충전이 가능하게 돼 있고, 이제 3톤 이상의 뭐 저런 뭐 마이티라든지 저런 트럭들, 그런 것들은 90%까지 충전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이 가스통 안에 뭐 압력 뭐 그런 문제 때문에 100% 충전이 불가하다고 하는데요. 할 수는 있지만 위험해서 안 하는 거겠죠. 근데 그런 것도 조금 불편한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도 80%까지만 급속 충전이 되고 그 이후로는 완속으로 들어가가지고 좀 천천히 충전이 되거든요. 그래서 나는 빨리빨리 100% 충전해가지고 가야 되는데 80%까지밖에 충전이 안 돼가지고 얼마 못 타서 또 충전을 해야 되고, 그것도 좀 별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친환경차 중에서 최고는 하이브리드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하이브리드는 또 이제 차 가격이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비싸기 때문에 또 이제 구매할 때 망설여지는 포인트인 거죠. 과연 내가 주행거리가 연간 2만 원에서 3만 정도 뛸 것인가, 이 가격을 상쇄하려면 5년 이상 타야 되는데 내가 이 차를 과연 5년 이상 잘 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걱정부터 시작해가지고 K5 하이브리드 모델을 탔을 땐 여기 센터 가니쉬가 우드가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좀 약간 K5랑 잘 안 맞는 인테리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가솔린이나 이런 LPG 모델은
그냥 이렇게 스포티한 뭔가 플라스틱 그런 소재가 들어가 있어서 차라리 저는 이게 나은 것 같습니다. 이런 우드가 들어가는 차량들은 최소 준대형 정도는 가져야지 이 우드가 잘 맞는 것 같더라고요. 준준형이나 중형의 우드를 잘못 사용하게 되면은 살짝 시대감을 못 탔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하이브리드는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비싸니까 남들과 다른 것들을 추구하기 위해서 넣었을 텐데 조금 잘못된 선택이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가스비도 많이 올랐네요. 이렇게 기름값 오르기 전에는 900원대였던 걸로 아는데 지금은 1100원, 1200원 정도입니다. 와, 진짜 기름값 한참 내려갔을 때 휘발유가 리터당 1400원이었나 그랬는데 많이 올랐네요. 여러분들은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 계신가요?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 편하게 좋은 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리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힘없는 홍씨.